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요, 급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다우지수 5% 가까이 오르면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국내를 넘어서 해외 많은 나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각 선진국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정책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간밤에 뉴욕 증시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영향 덕분일까요? 오늘 양시장도 빨간불 켜면서 상승으로 시작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면 또 좋을지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화, 문자 두 개 다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오늘 이정수 위원님과 방송 중에 상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채널 또 하나 열어두고 있죠.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저희가 운영 중입니다. 실전 매매 정수라고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나 꼭 봐야 할 기사나 또 여러 가지 이슈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다 이야기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무료니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좋은 정보들도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또 위원님께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여신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라고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 배너 얼굴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배너가 있습니다. 그쪽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난 잘 모르겠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문의하실 수 있는 번호 1577-7451번, 1577-7451번 이쪽으로 전화 주셔도 저희가 이 절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또 많은 문의 드리길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시장이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시작을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 들어와야 되는 이유 있죠? 뭘까요? 당연하죠. 자, 어제에서 일단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그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는 이제 초보자분들보다는 일단 선수분들이 지금 내 나오는 변동성, 그러니까 이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매수 공략에 대한 그 팁을 어제는 좀 드렸는데 자,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러면 시장이 바닥을 쳤느냐? 그 부분도 어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 좀 살펴보게 되면 각국 은행들, 중앙은행들과 협력을 해서 코로나 사태에 좀 대비를 하겠다. 결국 뭐 각국 은행들과 함께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각국 은행들과 코로나 사태를 대비를 해서 이제 워낙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의 경지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경기 부양을 해서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부분 때문에 움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하 시사를 계속 하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증시를 위로 한번 당겨보려고 계속하는 그런 이제 시사점 때문에 움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애플이라는 주가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제 급반등이 일었는데 거의 5% 가까이 굉장히 큰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조금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놀랍기도 하지만 과연 그러면 내일서부터는 무슨 이슈로 과연 땡겨줄지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조만간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치게 되면 나올 얘기가 뻔하다. 바로 그 이야기, 바로 금리 인하 얘기하고 경기 부양책 이 부분들도 어제 그저께 얘기 나오길래 당연히 이 부분 나올 거고 그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에서는 너무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는데 역시 예상에 빗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래 왔어요. 늘 그래 왔습니다. 너무 많이 빠지면 이제 그런 얘기 나와주는데 문제는 지금에서 그러면은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들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 한번 차트상으로 한번 보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어제 미국 시장 다우존스 5.09%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4.49% 급등을 했습니다. 자, 봤더니 요날 2월 26일
여기에 지금 저항 라인까지 지금 딱 걸쳐서 올라온 부분들인데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3일 전 고점 저항 라인까지 올라온 부분인데 자, 오른쪽은 우리나라 시장이거든요. 마찬가지 26일 우리나라도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다우나 나스닥이 올라온 만큼 우리나라도 거기까지 지금 아침에 도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시장에 대해서 이미 지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하고 화요일날하고 요때에서 무슨 전략을 들었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요때에서 드린 전략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1980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에서 1980까지 밀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1980 이하는 낙폭과대 자리, 언더슈팅 자리니 이 이하에서는 물리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라고 어제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저가가 1969, 그저께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 1980.82까지 찍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많이 내려왔으니 뭐 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만약에 물려 있다면 여기서는 던지는 거 아니다. 여기서 던지는 거 아니고 오히려 선수들은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급반등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선수들은 매매적인 전략을 취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제 상담에서도 초보자분들이 어제 종목을 샀는데 수익이 났다라 하길래 여기에서는 절반을 팔고 오늘처럼 또 올라가면 또 절반을 팔라고 전략을 어제 드렸죠. 자, 어제 공개방송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급반등을 이루면서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제 바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 2% 정도를 생각했는데 5% 조금 오버해서 올라갔는데 미국 시장은 지금서부터 이제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급등 급락을 반복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전략은 추격 매수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오늘은 미국 시장이 기술주의 반등에 따른 종목 반등이기 때문에 또다시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조정시 적극 매수를 하려고 해야지 아침서부터 쫓아 들어가면 그냥 최꼭대기 대가리 잡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쫓아갈 게 아니고 조만간에 흔들릴 때서 싸게 사거나 아니면 아직도 안 움직임 종목들 들이 아니면 목표치가 큰 종목들. 자, 조금 이따가 제가 2차 전지 쪽에 있는 섹터,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아직 목표치가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많이 올라갈 목표치가 남아있는,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 종목을 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시장 전략은 지금 너무 급등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막 쫓아가지 말고 조만간에 분명히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니까 매매적인 전략으로 다시 조정시 적극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그렇게 매매적인 전략을 해야 되지 쫓아가서는 답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일요일만 하더라도 사망자 1명이 나왔었는데 어제 6명까지 그래서 어제 4명이 늘어서 이제 6명이 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온 거 보니까 만약에 시장을 또 흔들 때에서는 좀 미국 지금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 아무래도 미국은 지금 검사하는데 뭐 400만 원이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비싸서 검사를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확진자들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 또다시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식을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5일선을 돌파를 했어요. 보세요. 5일선을 돌파를 했고 우리나라 시장도 5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추격 매수.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쫓아 들어가봤자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을 매수를 하든 매매를 하든 공략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전략이 유효하고 오히려 시장이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미국 시장이 다시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시 밀리게 되면 그때선 다시 저점 매수를 노리시는 그런 매매적인 전략이 지금은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매매 전략은 당연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쫓아 들어가선 안 된다. 지금 들어가면 추격 매수하다가는 최고점에서 물리기 딱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표적 종목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어제 드렸던 종목은 바로 LG화학이었습니다.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드린 종목이 아니었죠. 위원님께서 시장 분석을 해주시면서 LG화학 동향 함께 봐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2차 전지에서 아직 가지 않은 종목이 무엇일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눈여겨봐야 할 오늘의 표적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KC입니다. 자, KC 같은 종목은 일단은 반도체 재료 부품의 섹터에 있으면서 전기차 섹터죠. 그래서 2차 전지보다 이제 전기차 섹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제 애플하고 테슬라가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테슬라가 11% 정도 급등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물론 가벼웠다면은 더 많이 급등했겠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크다 보니까 애플과 뭐 테슬라는 그 정도 움직인 것 같은데 일단 KC에 대한 전략은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고 어제 여러분들한테 LG화학 전일 표역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제 전일 표역 종목에 LG화학을 드렸던 것은 일단은 제일 제가 볼 때는 안전한 시가총액이 큰 시가총액 26조짜리의 대형주이면서 2차 전지주들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 LG화학을 제일 좋아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어제 32만 원 드렸던 건 시장이 어제는 제가 나쁘다 그랬습니까?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한 5번 이상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이 나빠서 가격을 후려친 게 아니고 시장이 애매해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반등이 나와도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수급이 꼬여서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적당히 1% 2%도 아니고 5% 뭐 사상 최대 지금 뭐 최근 뭐 몇 년 동안에 두 번째 큰 상승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5% 정도 급등을 해버리니까 뭐 대형주들도 지금 어제 테슬라가 움직여버리니까 지금 삼성전기, 삼성, SDI, LG화학 지금 IT 섹터들도 굉장히 세게 움직여버렸는데 뭐 어쨌든 어제 32만 원에서 당연히 안 돌아왔기 때문에 매수 가격에서 미도달됐기 때문에 뭐 요거는 뭐 의미가 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테슬라가 어제 11% 정도 강하게 움직였고 애플의 주가도 어제 반등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IT 기술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호재성에 대한 그 흐름들은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아니지만 디램 가격이 이제 반등을 준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어제 오늘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IT 섹터의 전반적인 좋은 흐름들이 이어진다라 그러면 당연히 2차 전지들도 나쁠 거는 없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제도 그랬고 어제도 저희 이제 가족분들한테는 2차 전지들 분할로 매수를 들어갔는데 오늘 미국 시장 5% 급등 나갈 줄 알았으면 오늘 그냥 어제 그냥 다 들어갈 걸.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지금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만 하시면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LG화학 만약에 이걸 아직도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장기적으로 뭐 밀려도 그냥 가지고 있어도 편안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규적으로 매수할 사람들만 싸게 내려오면은 싸게 공략할 종목인 거지 갖고 있는 분들이 굳이 뭐 지금 뭐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뭐 1년, 2년, 뭐 10년 동안 계속 이걸로 뭐 시장을 잡을 것도 아니고 뭐 최대한 길게 본다라 그러면 뭐 1년 안에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또 정고점을 돌파할 종목이니까 일단은 뭐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뭐 무방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일 표역 종목 이제 전기차 KC인데 자,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방송으로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10원이었거든요. 10원 이하에서 섰기 때문에 제가 10원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표역 종목 KC는 가격대를 10원 이하에서 공략을 하세요. 910원 이하에서 공략을 하시고 요거를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기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많이 빠져서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뭐 다른 애들 다 비슷해요. 대부분 다 20%, 25% 빠졌는데 얘도 그 정도 빠졌고 지금 얘가 반등을 주게 되면 여기 올라갈 목표치가 이만큼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0원 정도. 왜냐면은 오늘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움직였지만 오늘 미국 시장이 강하지 않거나 아니면 올라갔다가다 밀리는 모양이 나오게 되면 왜냐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미국 시장은 박스권 흐름을 봐야 되니까 얼마든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이게 다시 밀릴 걸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지금 보세요 한번 프로그램 보게 되면 지금 코스닥에서 갑자기 매도가 막 아침부터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가 나오죠.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프로그램에서 1,500억 정도 나오고 코스닥도 한 1,000억 정도 나옵니다. 1,000억 정도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현물에서 지금 매도가 나와요. 현물도 아침서부터 외국인들이 지금 1,189억 매도하죠. 거래소도 팔고 개인들은 최근에 계속 거래소 샀습니다.
어제 개인들이 2천억 넘게 코스닥을 던졌는데 오늘은 1,340억을 사고 외국인들이 어제 1,0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1,100억을 팝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단타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미국 시장이 급등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고점에서 쫓아 들어간 사람들은 제가 볼 때에서는 고점에서 꼭대기에 잡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제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종목을 바닥에 잡았는데 어제에서 수익 절반 팔고 오늘에서 팔았다. 제가 볼 때는 그 전략이 맞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상담할 때 만약에 수익이 났으면 어제 절반을 팔고 오늘 또 올라가면 오늘 또 팔아라 라는 전략을 드렸는데 그 전략이 제가 볼 때 맞습니다. 어제 오히려 주식을 손절을 하고 내가 손절하지 말라 그랬죠. 어제 손절을 하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손절하고 어제 손절하고 오늘에서 매수한다. 완벽하게 제가 볼 때는 주식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식에서 벌 수가 없어요. 주식은 싸게 사야 되고 올라갔을 때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당연한 이치인데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제가 뭐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바닥에서 던지고 지금 올라올 때 산다? 좀 위험해 보이죠, 많이. 어쨌든 외국인들은 지금 팔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만약에 오늘 아침서부터 거래소를 3천억 들어오고 코스닥도 지금 막 1,000억을 또 들어온다.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지금 KC도 그냥 지금 가격에 그냥 쫓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 지금 뭐 아까 전에 뭐 LG화학 있잖아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오늘 강력하게 샀으면 이거 쫓아 들어가야 돼. 어차피 이거 넘어갈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어제는 샀는데 오늘 팔고 어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또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은 미국 시장이 계속 급등하기보다는 또다시 코로나 이슈로 흔들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다른 얘기가 나와서 흔들 수도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좀 전에 한 10분 전에 전략 드렸죠? 미국 시장은 기술주 반등에 따른 종목 반등이니까 뭐 한다? 장중에 조정 시 아니면 하루 이틀 조정 시 매수한다. 이게 제가 쓴 거거든요. 이거 투자 전략.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전략에 잘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KC도 쫓아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KC도 쫓아가지 말고 KC 같은 경우도 KC 같은 경우도 지금 쫓아가지 말고 뭐 장중에 좀 기다리면 슬슬 밀릴 때 싸게 910원 이하에서만 공략하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모나리자 지금 기술주들이 다 움직이니까 이게 근데 또 올라가네. 아침에 흔들렸는데. 자,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며칠 전에 강할 때서 쫓아가지 말고 요날 강할 때 쫓아가지 말고 밀릴 때 6,000원에서 공략하면은 먹을 수 있다 해갖고 이게 12%는 올라갔죠. 마찬가지로 KC도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슬슬 해갖고 오후장이 밀리잖아요. 밀리면서 하는 거예요. 밀리면. 이것도 오후장이 지금 아까 모나리자 그때 막 올라갈 때에서 쫓아가지 말고 밀릴 때 싸게 사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얘도 밀리게 되면 저점 매수해갖고 단타로 매매로 그렇게 해갖고 먹을 때 잘 팔아주시면 될 것 같다. 이유는 일단 전기차 섹터고 반도체 재료 부품 쪽이고 최근에 기가 외국인들이 물려 있고 올라갈 아직 아직 올라갈 목표치가 요만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여서 조정 시 매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일단 목표 쪽목까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좀 이따가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바로 KEC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매매 전략 잘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는데요.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 위원님과 오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의 흐름들도 지금 들썩들썩해서 많은 분들 상담 받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자, 첫 번째는 문자 종목 와 있습니다. 문자 종목 한번 보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한국내화네요. 자, 한국내화. 자, 매수 가격은 5,070원이시고 비중은 10%시고 그래요. 자, 한국내화. 자, 한국내화는 최근에도 얘기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일단 북한 자원광물 쪽으로 지금 섹터가 좀 되어 있는 한국내화인데 지금 어제 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북한 관련주들이 뭐 움직일 게 사실은 없겠죠. 근데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호텔신라도 뭐 코로나가 있든 말든 간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코로나가 뭐 그게 끝나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에 따른 지금 다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지금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면 한 요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죠. 61선이나 21선. 이 정도까지는 뭐 간단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5,070원까지 이게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제가 아까 미국 시장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여기서 그냥 폭폭폭하고 그냥 뚫고 위로 날아가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도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올라갔지 바로 올라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한국내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따라 움직이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나온 이후에서 나중에 올라간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건 뭐 6개월 이상 뭐 버티는 쪽으로 봤을 때에서 한 4,500원, 4,200원 뭐 그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로 상담을 받으시고요. 지금에서 뭐 손절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가져가시고 추가 매수는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뭐 북한 관련주들을 지금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뭔가 좋은 이슈들이 뭐 남북 경협에 대한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추가 매수할 돈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반도체 디램 가격 상승에 따른 호재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다시 급등을 해주고 있으니까 2차 전지라든지 IT 기술주들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요거는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 그리고 추가 매수할 거면 IT 기술주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이네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비아트론인데요. 아, 비아트론. 네, 9,950원인데 제가 말을 잘못했는 것 같아요. 얼마요? 9,900? 9,950원. 9,950원. 9,950원의 비중은요? 10% 맞으시고? 10%, 네네. 알겠습니다. 9,950원에 10%. 일단은 지금 뭐 IT 섹터들이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얘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텐데 계속 반등이 나오는 네. 게 아니고 다시 밀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반등 줘서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OLED 장비주들 그러니까 차라리 물려도 이렇게 IT 섹터에 물리면 보세요 한번. 얘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바닥에서 있는 종목이라 보세요. 많이 빠졌죠? 네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10,000원 정도는 다시 올라오니까 수익에선 팔 수는 있는데 네. 시장이 다시 밀리면은 수익이 났다가 또 다시 손실로 가면 또 마음이 아프고 만약에 수익이 났을 때 판 다음에 다시 밀렸을 때 다시 싸게 사면은 그래도 5% 10%가 오히려 수익을 갖고 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절반 정도는 수익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파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만약에 못 팔아 뭐 바빠갖고 못 팔아도 그냥 이런 종목은 그냥 길게 보셔도 돼요. 그냥 냅둬도 됩니다. 아, 예. 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종목입니다. 자, 문자 종목인데요. 삼성전자를 질문 주셨네요. 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를 물어보셨는데, 자,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네요. 삼성전자라 매수를 해도 되는데 수익률이 과연 많이 나올까라는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액이 커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여러분 금액이 굉장히 크다. 한 100억 정도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싸게 내려면 사서 뭐 2% 3% 나오면 100억에 2억 3억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2, 3%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만족 못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보니까 RF세미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봤더니 얘가 지금 움직이는 게 오늘 하루 만에 움직이는 게 9.84%입니다. 봤더니 최근에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냐면 26%. 그러니까 되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대부분 종목들이 이 정도 빠져서 대부분. 이 정도 빠졌는데 한 방에 들어줄 때 9%, 10% 움직이는 이거 말고도 한 방에 15%, 20% 움직이는 종목도 꽤 많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한 방에 그런 식으로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시장이 여기서 아까도 봤지만 미국 시장이 초폭등을 해서 자, 미국 시장 다시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이 여기서
미국 시장 여기서 팡팡팡 해서 여기를 넘어가야지만 뭐 삼성전자에서도 10% 정도가 수익이 나지 이거 못 넘어가고 다시 밀리면 그냥 삼성전자는 그냥 고개에서 그 자리에서 맴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봤을 때에서는 만약 금액이 있다라 그러면 어느 정도 뭐 3천원에서 5천 정도의 금액 정도로 매매를 한다라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보다 가벼운 IT 대형주, 중형주가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 있고 그쪽에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래도 이런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또 다시 무너지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다시 무너지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삼성전자도 54,000원이 깨지겠죠. 그럼 54,000원이 깨지면 물타기를 할 생각으로 분할 저점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손절했다가 다시 들어가든가. 근데 대형주를 손절을 하라는 얘기는 좀 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 저는 하락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중기 장기는 상승장으로 보기 때문에 밀리면 싸게 사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54,000원이 깨지면 비중을 축소를 하든가 아니면 물타기할 자금을 남겨놔서 만약에 시장이 밀리면 저점 매수를 하시고 안 밀리면 싸게 사세요. 뭐 굳이 뭐 여기서 쫓아가봤자 뭐 얼마나 먹겠어요, 저거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밀리면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내에서 저점 매수를 하시고 손절 라인을 54,000원 잡고 뭐 손절 라인보다는 추가 매수 물타기 그러니까 비중 축소 자리를 54,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어쨌든 밀릴 때마다 저점 매수 공략을 하시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IT 부품주 쪽으로 하시는 게 왜냐면 최근에 낙폭이 훨씬 컸기 때문에 뭐 시스템 반도체, 디램, 그다음에 OLED 장비주 뭐 많잖아요. 그죠? 카메라 부품주 뭐 등등 5G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밀리게 되면 그쪽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래도 뭐 삼성전자를 좋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뭐 여기서 뭐 손실 날 건 아닙니다. 수익이 크지 않다 뿐이지. 그래서 나쁘지 않다. 뭐 매매하실 거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문자입니다. 자, 문자 종목 한번 볼게요. 자, 한샘인데요. 일단 목표 가격을 알려달라고 하시네. 아니네요. 자, 문자 종목 노터스네요. 노터스. 자, 노터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터스. 일단은 기업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동물 의약품 유통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자회사 VS팜. 일단 뭐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그래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2019년도 작년 11월 27일 날에 들어온 종목인 것 같아요. 이게 상장이 됐는데 상장된 이후에 막 움직이다가 이틀 만에 그러니까 당일은 막 양봉이 나왔다가 그 다음날 확 밀렸다가 그 다음날 빠진 게 거의 뭐 하한가네. 저가가 29.59니까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슬쩍 움직이는 척하더니 이제 밀렸어요. 그래서 쭉 빠졌는데 매수 가격이 중요합니다. 19,300원. 많이 빠져서 공략하신 것 같네. 많이 빠져서 공략하셨는데 사실 이게 신규주기 때문에 저점이 어딘지는 아직 그게 없어요. 저점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직 그 추세를 논하기는 좀 어렵고 얘가 만약에 다시 좋아지려면요. 이걸 넘어가야 돼요. 일단은 이 저점 라인 깼던 이 27,500원하고 3만 원을 넘어갔을 때 요 종목은 이제 안전한 게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라고? 27,500원, 3만 원을 넘어갔을 때 비로소 요거는 이제 종목의 구실을 하는구나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도 이제 보면은 종목 같지도 않은 종목이 있고 종목 같은 종목이 있는데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나쁜 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신규 상장주주를 실적 나쁘면 상장시키질 않으니까 그래서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건데 잠깐 실적을 봤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19,000원 쪽에서 공략했는데 먹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세요. 일단은 저점 라인 16,600원인데 여기가 저점이라 생각도 마시고 빠지면은 계속 빠질 수도 있어요. 과거 삼성 ST 같은 경우 저점을 삼성 ST 한번 볼까요? 이것도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점이다라고 만약 판단한 자리에서 얼마나 고생을 줬는지 그때가 여기였네. 여기 말고 이때 보면은 이것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저점인데 저점이라 생각했을 때서부터 해서 거의 1년 넘게 이 우량한 종목들도 저점이 깨지고 나서 이만큼이나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아마 삼성 했을 때 이때 개인 투자자들 많이 물렸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이때인가 여긴가 한때 요쯤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거 많이 샀다라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많이 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게 되면
이게 저점이거든요. 이게 시작하고 나서 저점이 깨지고 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나오면은 한번 팔았다가 다시 밀리면 뭐 다시 사고 뭐 하는 부분들은 괜찮은데 이것보다는 지금 만만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종목은 많이 널렸으니까 최근에 급락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 IT 섹터들 만만한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어쨌든 뭐 수익에선 파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문자 종목은요. J스택. 자, J스택. 자, J스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반도체 장비주, OLED 장비주거든요. 그래서 뭐 섹터는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제가 과거에 이름 바뀌기 전에 2015년도에 이거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2015년도 바닥에서 이름 바뀌기 전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AS제텍. 그래, 갑자기 생각났다. AS제텍이었는데 바로 실전 매매 점수에서 이거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바닥에서 ICD, AS제텍, HB테크놀로지, 원익 IPS, 뭐 주성 엔지니어링, 테라세미콘, 하여튼 그때 당시 연속적으로 8개 이상을 종목을 더 줬어요. 사실 HB테크놀로지도 주고 뭐 하여튼간 J스택도 주고 그때 당시 2015년도 많이 줬던 종목인데 2년 동안 계속 올라가더라 종목들이. 그래서 이게 2년 동안 AS제텍이 중간에 이름 바뀌었는데 이게 아마 600%, 700%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다시 지금 OLED 장비주들 다시 좋다라고 얘기한 게 작년 2019년도 1월 달서부터 다시 좋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 요 자리. 그래서 뭐 동부하이텍은 시스템 반도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반도체 섹터들 작년부터 좋게 얘기한 건데 올해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저점 라인. 근데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지금 다시 빠져서 그렇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950원이면 괜찮아요. 그 정도면은 갖고 있으시고 수익으로 오늘 장중에 돌았다가 다시 살짝 밀리는데 12,000원까지 다시 올라오게 되면 비중이 조금밖에 없네요. 원래 비중이 많으면 절반을 팔았다 다시 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가져가시고 다시 만약에 밀리면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다시 밀리게 되면 만약에 밀리게 되면 10,000원 초반대나 그러니까 두 번을 나눠서 사세요. 혹시 모르니까. 시장이 다시 밀리면 이쪽으로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근데 이쪽으로 밀릴 거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물려도 IT 부품주에 물리면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12,000원 정도 부근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셨다가 다시 밀리면은 재매수 내지는 추가 매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전화 연결. 자,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젠백스요. 젠백스. 예, 33,800원에 25%요. 33,800원에 25%.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뭐 임상 얘기다, 뭐다 많이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젠백스 과거에 이제 치매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었던 건데 요즘에서는 얘기들이 이것저것 많이 나와요. 젠백스가 뭐 이렇게 작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많이 좀 떠 있으니까 초보자들은 매매하는 조금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33,800원이면 굳이 이거를 좀 떠 있는 상태에서 사실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왜 사셨어요? 이거를 고점에서? 아, 네. 아니 뭐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게 사면 좋잖아요. 싸게 사면 좋은데 이거 싼 자리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달. 차트 보이시죠? 5달 전만 하더라도 15,000원, 12,500원 있었는데 왜 거기서 안 사시고 왜 33,000원 사셨는지 궁금해서. 그때 괜찮다고 해가지고 샀는데요. 아, 오른다고 샀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말씀 먼저 드리면 차트는 아직 괜찮아요. 차트도 네. 괜찮고 세력도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거래가 말랐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대로 들고 있죠. 네네. 만약에 죽을 종목이었으면 한 요쯤에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이게 죽을 모양을 잡고 빠질 텐데 지금 빠질 때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올라가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았고 다시 지지를 하고 다시 모양 만들어 놓고 다시 위로 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초보자들은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떠 있는 것보다는 떠 있기 전에 이런 모양들 있죠. 바닥에 있는 것들. 네. 네, 이렇게 바닥에서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갔다가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바닥 쪽에서 이렇게 모양 만들고 있는 애들 올라갔다가 밀려가지고 한 요쯤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삼성제약을 물론 다들 이제 손절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떠 있기는 하지만 얘의 위치는 최근에 보니까 유상증자였더라고요. 보면 얘는 바닥에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를 들어주고 밀리고 이렇게
꼭 고점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닥 부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는 종목을 나중에서 물리거나 공략을 해도 저쪽에서 공략을 해야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은 큰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물려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고 젠백스는 아직은 살아있긴 하지만 이건 지금 10년 동안의 차트를 볼 때에서 고점 부분에 지금 한번 닿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다시 올라오긴 하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꺾이게 되면 이거 많이 빠져요, 나중에. 네. 바닥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서 종목을 공략할 때 꼭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삼성제약의 차트를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손절하라고 뭐 공개 방송에 얘기는 했지만 혹시나 물려 있는 사람들 그냥 가져가세요. 어차피 시장 뭐 장기 하락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은 결국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다 그래요. 그 삼성제약 같이 이런 애들은 잡주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을 드리면 어차피 제약주를 할 거면 제가 이렇게 전략을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다시 수익으로 바뀌잖아요. 바뀔 수 있어요. 만약에 반등을 확 줘가지고 34,000원, 35,000원 가면 욕심내지 말고 절반 이상을 팔아서 차라리 삼성제약 쪽으로 들어가세요. 차라리. 네. 알았죠? 네. 그 삼성제약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도 상관없는데 삼성제약 보면은 최근에 수급 보면요. 외국인들이 어제 60만 주 샀거든요. 어제 60만 주, 그저께 20만 주 샀는데 바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지금 기관들도 이때 많이 사고 여기 중간에 조금 팔긴 했지만 일단 많이 사고 아직도 한 달 동안의 수급 보면은 40만 주는 49만 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아니 기관들이. 그래서 지금 바닥 권역에 있는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젠백스보다는 유리할 수도 있다. 근데 젠백스도 나쁘진 않다. 왜? 아직 세력들이 털지 않아서 그래서 고점 부분에서 강하기 때문에 한번 칠 수는 있어요. 근데 매수 단가가 만약에 15,000원, 17,000원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27,500원 안 깨지면 한번 욕심내고 한번 쭉 가져가 보세요. 전고점 돌파할 수 있으니까 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매수 가격이 15,000원, 17,000원이 아니고 물려있는 33,800원이니까 일단 수익 나면 일단 챙기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자, 문자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종목은요, 한샘인데요. 여러분 뭐 한샘 잘 아시죠? 주방 가구. 그래서 한샘. 자, 한샘 잠깐 보기 전에 잠깐 시장 잠깐 한번 볼게요. 왜냐면 지금 종목들이 잠깐 밀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역시 밀리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은 제가 아침에 공개 방송할 때에서도 아침에 방송할 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나왔냐면 근데 여러분들도 얘기했어요. 자, 미국 시장도 있잖아요. 자, 보세요. 미국 시장이 올라올 만큼.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쫓아들어가서 물린 사람들은 지금 밀리니까 좀 당황스럽죠. 막 욕 나오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미 이 부분을 아침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방송 나와서도 얘기했고 미국 시장은요. 자, 보세요. 미국 시장 올라온 폭. 그러니까 26일 날 고점 부분까지 지금 나스닥과 다우는 올라올 만큼 이미 올라온 상황을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저항이 딱 부딪히는 자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미국 시장에서 한 번 더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시장이 한 번 더 내일 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더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지. 어제 미국 시장 4%, 5% 급등한 자리가 우리나라 시장 아침에 갭상승 딱 뜬 자리 있죠. 아침에 딱 뜬 자리. 아침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딱 매도할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오늘 아침에 딱 그 고점 자리 갭상승했던 그 2% 자리가 어제 미국 시장 올라온 자리랑 거기랑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밀릴 거를 생각을 해서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가 오늘의 전략이라고 그랬죠. 추격 매수하지 말고 밀릴 때 사람. 이거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줬죠. 그래서 아침에 방송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지금 주식 사고 싶어서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마음이. 모든 개인 투자자들도 똑같은 마음이다. 나는 그래서 여기서는 사는 거 위험해 보인다. 그러니까 밀릴 때,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밀릴 때 싸게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지금 주식을 팔아요. 어제는 매수했는데 오늘은 다 단타 치고 다 판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또 빠지면 또 사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전략에 맞춰서 외국인들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매법으로 따라가세요. 외국인들이 빠지면, 그러니까 얘들이 팔면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전략이 어제 얘기해드렸던 거, 어제 상담할 때 전략 딱 요거라고 그랬죠. 어제에서 샀으면 절반 매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 매도. 왜 외국인 파니까. 다 매도했다가 외국인 파니까 또 빠지면 뭐 내일과 모레 상이 많이 시장 빠지면 종목이 빠지면 다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거래소 사고 코스닥 사고 막 그러는데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줬어요. 지금 코스닥도 지금 살살살 밀리죠. 그러니까 밀릴 때 좀 싸게 사야 되는데 아침서부터 쫓아가던 사람들은 지금 불안하죠. 종목이 뭔지에 따라서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도 있고 어떤 거에 따라서는 그냥 냅둬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 상담을 지금 계속 받으시고 못 받은 분들은 좀 이따 공개 방송할 때 들어오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샘. 자, 한샘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63,814원. 그러니까 계속 물타기를 하다가 가격대가 저렇게 바뀌신 것 같은데 일단 뭐 한샘 시가총액 1조 4천억짜리에 뭐 주방 가구 한샘 뭐 국내에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그때 이슈가 뭐 안 좋은 얘기들이 그쪽 회사 자체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그때가 뭐 요때였던 것 같아요. 아, 여기였나? 아니다, 요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오히려 제 기억에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때 안 좋은 이슈, 그때 뭐 갑질 논란 막 얘기 나왔을 때 빠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팔 때 오른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보게 되면. 근데 지금에서는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당연히 못 움직이겠죠. 워낙 많이 빠졌고 63,814원의 비중이 50%, 비중이 좀 많으시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 비중이 좀 많긴 하지만 그냥 가져가세요. 일단은 저점 라인만 잡아드릴게요. 이거는 57,000원이고요. 저점 라인 57,000원 깨지면 한번 체크를 한번 받기 위해서 전화 한번 주세요. 문자 상담 말고 전화 상담을 한번 받으시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 라인 깨지 않고 다시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위쪽 방향으로 상방향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험한 종목 아니고 절대 뭐 그렇게 뭐 손절할 종목도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입니다. 자, 이번엔 문자 상담 우수 MS 왔네요. 우수 MS. 자, 2차 전지, 우수 MS, 전기차, 수소차 이쪽 테마들이죠.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서도 전기차 섹터 얘기할 때에서 우수 MS 설 명절 전에 이제 여러분들 선물 종목으로 드리고 나서 50%인가 급등을 해가지고 너무 수익 많이 났다 해서 팔아라라고 얘기해드린 이후에 많이 빠졌는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이 모양새를 보면은 이렇게 길게 봐야 돼요. 이렇게 길게 보면 많이 빠지고 나서 머리를 한번 들었죠. 그리고 조정받았죠. 그러면 얘도 반등이 나오겠죠. 그렇죠? 모양 만들고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매수하신 때가 3,300. 그래도 싸게 사셨네. 3,300.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가시는구나, 이분은.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자리에서 사신 것 같아요. 딱 가격대 보니까. 그쵸? 이거는 전화로 나중에 주세요. 어떻게 사셨는지. 아마 그때 설 명절 선물로 이제 가격을 찍어드리고 이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그때 공략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 정도 올라왔으면 팔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그쵸? 갖고 있다가 수익이 다 쪼그라들었죠. 물론 지금도 수익인 거는 다른 이제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죠. 다른 웬만한 지금 투자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웬만한 투자자들은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최근에 20, 30% 빠졌다가 지금 10% 정도 반등이 나와서 아직도 10% 정도 넘게 손실 난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이분은 아직까지도 수익이 20%가 이미 아직도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투자자들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올라갈 때 팔고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그다음 지난주 월요일 날에서도 팔아라라는 얘기를 시장에서 흔들릴 거니까 팔아라 얘기했으면 여기서 팔았으면은 싸게 다시 살 수 있는 자리를 놓친 건데 어쨌든 여기 안 파신 거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장기로 보신다라 그러면 60일은 돌리고 있고요. 다시 눌리고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다시 4,500원 다시 올라오면은 매도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이게 다시 이렇게 밑으로 쾅 하고 깨져갖고 죽지는 않을 거예요. 죽지는 않을 거고 다시 밀렸으니까 또 모양 잡고 다시 넘기면서 5,000원을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연말까지 가져가신다 그러면 그냥 보유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자, 전화 연결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정수 전문가님. 아유,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밝으세요? 자, 그런가요? 네, 밝으신 것 같은데 뭐 요즘에 잘 안 깨주셨나 봐요? 아닙니다. 좀 아니에요? 괴롭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목소리 자체가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원래 주식 잘하는 거예요. 잘하실 아이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자, 그럼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국제약품이요. 아, 국제약품. 5,719원에 100%요. 아, 100%? 혹시 이거 방송 보고 사신 거예요? 예,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자, 그러면 말씀하셔서 제가 비중 계속 5%만 사라 그랬잖아요. 5%만 사라 그랬는데. 괜히 땡기더라고요, 이게. 아, 이게 땡겨요? 근데 뭐 본인이 예.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쵸? 예, 그래도 본인이 안산에, 마음에 들면. 안산에 국제약품 공장도 있고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직접 공장에 가가지고 공장이 잘 돌아가는지를 그런 걸 알려주셔야지. 예, 막 돌아가더라고요. 아, 막 돌아가요? 24시간? 안 그래도 뭐 뉴스에서 막 돌아간다, 24시간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국제약품 한번 봐볼게요. 자, 오늘 국제약품 이제 슬슬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어제 공개방송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 최근에서 아마 그 마스크 관련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모나리자는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 그랬고 그래서 이건 수익에서 다들 팔았어요. 근데 국제약품을 좀 많이들 아직까지 못 팔아서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공개방송 말씀을 드리면서 딱 보면 저점을 안 깨요. 그렇죠? 다른 애들 흔들려도. 막 50 흔들리고 막 웰크로 흔들리고 그래도 국제약품이 안 빠져요. 근데 지금 얘네들도 흔들렸지만 얘네들도 저점을 안 깹니다. 보면 안 깨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얘도 보면은 지금 50도 저점을 안 깼는데 50은 얘는 유통사지 얘는 뭐 마스크가 없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것들은 이제 모나리자하고 제가 볼 때는 국제약품이 유리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모양 양봉 나온 이 모양은 굉장히 좋은 모양이고요. 들리시나요? 예, 잘 네, 듣고 좋은 있습니다. 모양이고 지금 마스크에 대한 실적을 대충 지금 다들 사람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좀 틀린데 국제약품은 기업 분석에 보게 되면 연간이에요. 그 단기 순이익을 보면 22억이 최대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장사를 좀 못했는데 지금 공장이 지금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인터넷에 기사를 국제약품에 대한 그 180만 장 얘기를 그러니까 네이버에 국제약품 180만 장 딱 치면 그 기사가 2월 달에 기사가 나오거든요. 2월 달 기사가 뭐냐면 2월 달, 지금 이제 3월 달이죠. 2월 달서부터 2월 3일 날 나왔던 기사인가 그럴 거예요. 2월 달서부터 지금 마스크 공장이 쉴 새 없이 밤낮 없이 지금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총 그 마스크 생산량이 1,200만 장이라고 뉴스에서 발표가 했죠. 그런데 지금 2월 29일서부터 마스크 생산량이 지금 700만 장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냐면 이제 왜 줄어든가 봤더니 중국한테 수출 물량을 10% 정도를 주는 걸를 계약으로 해서 원료를 받는 거였는데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걸 다 잘라버리니까 중국에서 물량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조만간에 정부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원료를 받아야 되니까 중국의 수출 물량 10%를 열어주겠죠. 그럼 국제약품은 어쨌든 뭐 수출 물량도 받고, 그러니까 수출 물량도 내보내고, 그다음에 국내 그 생산도 계속 그러니까 돌아가는 건 상관없어요. 돌아가는 게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1,200만 장 내지는 뭐 지금은 700만 장 정도가 생산이 된다 그러는데 이게 불티나게 돌아가는데 지금 국제약품이 180만 장 정도가 지금 생산이 됐는데 이거를 한 200원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뭐 하루에 순이익이 몇 억씩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몇 억이 아니죠. 이제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3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어제 계산해봤는데 하루 30억이었나? 하루 30억인가? 한 달에 30억인가? 어쨌든 간에 여기 단기 순이익 있죠? 단기 순이익 이 22억은 충분히 넘어갑니다. 충분히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마스크란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 질병을 앓은 이후에서 이게 이슈가 끝난다고 해서 마스크가 안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비를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마스크가 지금 집에 예를 들어 30장 정도가 있으면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끝나지 않고 저도 한 박스 정도는 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마스크 관련주들의 실적은 올 연말까지 제가 볼 때에서는 계속 좋은 이슈로 움직일 것 같아서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서 이건 실적주로 보더라도 오늘 차트로 보더라도 지금 바닥을 찍고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이게 수상해요.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을 대량 매도를 하는 거 보니까 다시 풋옵션 잡는 거 보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다시 빠질 것 같은데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이슈는 뻔하죠. 미국 시장이 지금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사망자 6명이 나왔는데 이게 증가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아마 나오면서 미국 시장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마스크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약품 관련주들이 또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6,000원 넘어갈 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고 오늘 양봉 나오는 거 이거는 매수의 양봉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팔지 마시고 좀 더 한 번 더 가져가 보세요. 그래서 한 6,000원에서 6,500원 사이에서는 조금씩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나눠서 조금 팔면서 가세요. 그리고 또 다시 밀리면 다시 사든가. 예. 아셨죠? 예.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항상 믿고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면 저는 당연히 힘도 나고 기운이 납니다. 물론 지금 사태가 굉장히 힘든 건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힘내고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에서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의 힘을 드릴 테니까 자, 오늘 공개 방송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시장에서는 비싸게 사지 말고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좀 이따가 11시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우울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 보면 이제 투자도 그렇고요, 생활도 그렇고 힘든 점이 있을 텐데 위원님께서 조금만 더 함께 힘차게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공개 방송도 있다고 하죠. 위원님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잠시 뒤에 11시부터 12시까지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전략뿐만 아니라 이번 주 전략에 대해서도 큰 흐름에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함께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파이팅 넘치게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